77주년 광복절을 맞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관심이 쏠렸는데 그 메시지의 의미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연설 다 보셨을 테니까 짧게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자유의 의미가 어떤 자유일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유의 의미와 같을까 다를까? 예. 상당히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오던 그 자유를 재차 여러 차례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법치 기준에 따른 자유, 그러니까 헌법 정신 또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인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자유가 꼼꼼히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우리의 민생과 또는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구로서 어떤 의미일까 할 때는 잘 와닿지는 않아요. 예. 좀 더 추상적이고 좀 더 손에 잡히지는 않거든요. 예. 과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토록 그토록 강조하는 그 자유를 임기 100일에 맞춘 국정 과제에서 얼마만큼 녹여낼까, 예. 구체화될까, 손에 잡힐까,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연설을 조금 잘라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놨는데 준비되면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지난 5월 취임사 때는 35번이나 자유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몇 번인지 정확히 세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주의 기본적 이념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고 자유는 뭐 저렇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취임사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한 건 좋은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00일 정도에서의 지금 정치적 위기와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경제의 불안과 민생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제 이런 가치가 구체적 정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좀 더 현 정부가 유능해 보려면 이런 뭔가의 이제 좀 추상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난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정책으로 좀 구체화되겠다라고 하는 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해서 국민들이 느낄 때 뭐 취임사하고 똑같구나 이런 느낌일까봐 좀 아쉽음이 있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추상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들을 살펴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상해 임시정부와 민주공화국을 이제 연결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이건 건국절 논란을 좀 의식해서 이 논란을 끝내자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강성 보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검찰 경력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가 더 기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또 역사주의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건국절이나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정한다. 그래서 폐쇄적인 보수는 아니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 자유 개방적인 인식은 내가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이 예. 부분을 강조한 것은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논란을 우리가 더 해서도 안 될 테고 예.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는 또 더 큰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예. 참 방금 전에 우리 김두수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유라는 것이 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구추생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흔히 프리덤이라는 것은 미국 정치에서도 미국 역사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자유인데 네. 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국정 철학이 있는지 손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1, 2, 또 3, 4, 5 뭐다. 예.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계기이고 자리였다면 예. 더 좋았을 법한 것이죠.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민심에 크게 와닿는 얘기일 수 있을까요? 건국절 논란이? 일단 이걸 또다시 뭐 논쟁할 이유도 없고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강주 5.18 민주화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 폭을 넓히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의 출발은 1919년 그 4월 13일 날 그 인천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우리의 민주공화국의 출발로 잡는 것 예. 이것은 헌법에도 맞고 또 시대적 흐름에도 맞고 이거에 대해서 괜히 그 극렬한 우파들이 주장하는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잡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공화국 역사가 103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정치적 어떤 그 지지 기반의 폭을 넓힌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번에 이 인식, 즉 건국절 논란을 잘 정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번 경축사에 북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개선할 담대한 구상이었죠. 이걸 또 비핵화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했지만 여러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오늘 어쩌면 베일을 벗은 걸 그렇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구체성이 좀 담겨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복절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핵심은 대북 관계죠.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독트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랜 검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만한 그런 구체적인 전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잘 알지는 않는 내용일 거예요. 예. 하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김성한 안보실장 오랜 또 초등학교 때부터의 지인 관계죠. 예. 그런 또 지금 또 국정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강조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해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예요. 예.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조건부 대북 교류, 담대한 구상을 밝혀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 첫 번째부터 한 5번째 정도까지 밝혔죠. 예. 이 내용 참 좋아요. 이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런데 조건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할 때인데 이 비핵화가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비핵화일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나 지금 김 여장 부부장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모레 이건 우리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대응이라고 이러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좀 대통령이 좀 더 정교하게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비핵화 신호로 판단할게라는 게 들어갔더라면 또는 조건부에 대한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럼 비핵화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서로 어르렁거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 국민들은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럼 이때 무조건적,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설사 비핵화라는 게 좀 충족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떤 노력은 계속 지향하겠다. 이게 조금 들어갔더라면 좋을 뻔한 거죠. 그럼 어떤 그 민간 차원의 교류나 이런 걸 좀 제안했으면 좋았을까요? 이산가족 그렇습니다. 상봉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목표 제시는 잘 하신 거고요. 조건부고 또 이게 이제 약간의 비판을 하자면 이제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3천하고 좀 닮아 있는데 또 상당히 안보실의 이제 주요 멤버도 좀 겹치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정을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 이 가정을 밟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마련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조차도 남쪽의 비방 유인물 이런 거에 의해서 살표에 의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만약에 민간이 다시 한번 대북 전단을 뿌린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기총 소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지적인 무력 충돌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 시점이라서 이런 작은 부분부터 어떻게 방지해가며 또 민간 교류라든지 그동안 이 분위기 조성, 대화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밑에 밑바탕에 깔리면 정말 좋은데 이건 좀 일방적 선언인가 목표를 제시한 건데 지금까지 북한은 뭐 10년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면서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반응도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세로 보면 다시 한번 코로나 이런 걸 핑계로 해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대표님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1년 차에 2017년에 광복절 연설 길이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뭐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조금 구체성을 띄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대체적으로 취임사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연설의 내용이 좀 길이 분량상으로 짧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 번쯤 이것을 구체화해서 방금 전에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좀 추가해서 추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트린을 완성하는 추가 담대한 구상의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서 발표될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 17일이나 18일쯤에는 발표가 된다면 효과적일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 정부가 뭐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향일 수도 있죠. 대통령은 큰 틀만 제시하고 이제 장관들이 세부적인 걸 조율하는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광복절마다 나오는 얘기 이제 한일 관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미래 동반자로서의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하고 상호 좀 더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경제 관계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서로 이제 의존하는 관계인데 이 의존 관계를 깨버리는 최초의 국민들이 확인했던 게 아베의 그 무역 보복입니다. 세 가지 이제 전략 품목을 보복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아주 미래를 위해서 잘 나가겠구나 생각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이제 구체적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보다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일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연 바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이런 제안대로 좀 더 적극적 이야기, 그다음에 아베 조문을 가고 문상을 간다 이런 굉장히 좀 외교에서 적극적 대처를 해왔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이 이제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응답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적극적이고 이런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방향은 잘 잡았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부치 총리일 때가 일본어로 오부치 대화가 유명하거든요. 전화예요. 왜 그러냐면은 심지어는 일반 국민에까지 상당히 이제 언론 보도에 주목이 되는 인물이라면 좀 뭔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재해에 또 노출이 됐다든지 이런 국민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부치 총리가. 그래서 나 오부치예요. 이러면은 에이 말도 안 돼. 총리가 전화를 할까? 아니 나 당신이 오부치면 난 레이건이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시다 총리가 오부치 총리처럼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한일 관계도 외교부 장관이 며칠 내로 일본 총리가 오부치 전 총리와 같은 태도가 되라. 굉장히 일본 국민 사랑이 지극했던 오부치 전 총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왜냐하면 중도층도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일 관계가 하해 관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지지율에도 별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오부치 전 총리처럼 돼요. 그런다면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사나 독도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이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나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MZ 세대가 교류하고 좀 더 역사 인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좀 구체안도 덩달아서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뭐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이제 후보 때 그리고 당선인 때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동선언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어떤 사과와 반성 의미를 담고 있다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럼 일본이 좀 반성을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일본 현지 정치 상황을 봐서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 조금 전에만 해도 그 일본이 참여한 선거가 있어서 약간의 선거용으로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좀 더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만 끝나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저런 대화 제안에 대해서 일본이 좀 긍정적인 응답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실제 뭐 선거 끝났는데도 여전히 상당히 그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어제에 나온 그 우리 이안부 기림의 날 같은 경우에 뭐 메시지를 안 낸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정도라서 여전히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강제 노역 동원에 대한 이 문제 해결도 있었어도 일본은 전혀 노력이 없이 이제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점은 아무리 이게 그 외교가 상호주의고 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간철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예. 일본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이제 성기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오늘 이런 메시지까지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좀 더 기시다 총리 쪽에서 지금까지의 노선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좀 계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베 총리가 서거고 나서 전 총리가 서거 나서 이제 좀 있으면 추모식이 열릴 것 같은데 이 추모 기간까지라도 일본 정부가 좀 더 지금까지 자세를 좀 전환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이렇게 대북 정책, 한일 관계 짚어봤는데 연설문 순서로 보면 한일 관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이 나오거든요. 이게 혹시 몰라서 제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첫 광복절 경축사를 봤더니 반대더라고요. 예. 대북 정책이 먼저 나오고 한일 관계가 그 뒤에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우선 순위에 대한 뭐 인식 또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대북 관계보다도 이 8.15 이 경축사에서는 오히려 또 한일 관계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좀 일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 대북 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한 또 비중이 있는 내용인데 조금 아쉽다면 사실은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 연중 여름에 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또 기념일이 바로 예. 광복절이잖아요. 예. 그때 국내 현안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역대 정부 또 대통령들은 해왔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물리적으로도 연설 시간도 좀 짧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이 연설이 상당히 분기점이 될 수 있고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우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둔화세에 있다면 예. 그렇다면 이럴 때 좀 통합이나 또는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대통령이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예.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좀 더 강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사실은 역대 대통령과 또 지난 정부가 비교를 해보더라도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수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했습니까? 저는 암만 해도 이 부분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또 이 전후의 사정을 보면 불과 이제 일주일 전 일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진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약간의 불찰 그리고 약간의 불비했던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예. 이제 이런 코로나와 함께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래도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틀림없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 정책으로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체를 이렇게 이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내는 뭐 세금의 정책이나 이런 데서 신호는 분명히 서민 쪽보다는 우리 사회에 좀 더 가진 자 쪽에 신호를 많이 주고 있구나. 이제 이런 그 오해가 있는데 이게 오해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좀 충분한 메시지가 줬으면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이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동행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좀 충분히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지율 얘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마지막으로요. 네. 그 모레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야겠습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럼 많은 분들이 뭐 인사 또 각종 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제 이유도 있고 김건희 여사 다 부분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데이터를 30년 이상 분석해왔던 제 내용과 또 분석에 따르면 예. 대통령의 인식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정 운영의 초점과 국민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초점이 다르다는 것. 예. 저는 이 부분을 좀 대통령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는 그 기준의 그 초점을 내가 맞추겠다 하는 그 발표를 대통령의 인식을 취임 100일에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반등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통령의 태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도스태핑을 이야기하셨는데 예.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 좋으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는 완전히 바뀌겠다. 지금부터는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쇄신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야 초심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다 바꿔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거에 정말 노력하겠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게 기자회견이 네. 100일 기자회견인데 한 40-50분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1시간 반은 해야죠. 질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적나라하게 전달되려면 질문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정말 뭐 누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견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낌없이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려면 저는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YTN 예. 기자분의 질문은 꼭 받아주시기를. 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대통령실까지 잘 전달이 돼서 시간이 조금 더 늘려서 대통령의 많은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